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소외되고 조정을 받으면 더 크게 빠졌던 게 바로 엔터주인데요. 일부 기업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정도로 K-팝 인기인데 별로 그렇게 AIM에만 포커스가 되고 있어서 더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만드니까. 네. 좀 오늘은 이 반등세를 그래도 좀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이 주요 엔터주들의 현황과 또 향후 모멘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4시 반에 JYP 엔터가 콩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먼저 나왔네요. 요거 좀 맞습니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JYP 엔터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7억 9,200만 원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5.7% 맞았습니다.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JYP 엔터의 실적은 못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15% 정도 이제 감익이 나왔고 사실 이제 매출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사이클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2분기에는 이제 북미 투어가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잘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로 본다면은 이제 3분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티켓 프라이스가 평균적으로 좀 낮은 지역에 공연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2분기 대비로는 저조하면서 이제 추정치를 한 15%에서 20% 가량 좀 하회한 모습입니다. 예. 스트레이키즈가 벌써 재계약 시즌이 됐는지 몰랐어요. 뭔가 맞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2018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예, 좀 됐습니다. 네. 예. 하이브 실적도 네. 또 여쭤볼게요. 하이브 실적은 매출은 그래도 좋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좀 안 좋더라고요. 4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이제 쇼크를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쇼크의 원인을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0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을 언급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400억은 이제 아티스트 신인들에 대한 대비 비용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400억을 북미 사업구조 개편 비용으로 각각 사용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 800억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370, 8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수익성이 다소 아쉬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적자의 원인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컨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은 게임 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좀 투자 일변도의 방향성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 하이브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BTS가 이제 완전체 나온다. 그럼 네. 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 뉴진스 문제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걸리는 것 같은데 네. 그 두 개는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투어를 하고 나서 지금 내년에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즉 7년 만에 투어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투어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저 또한 이제 추정치가 65회차 한 400만 명에 가까운 아주 대규모의 투어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티켓 매출만 사실은 거의 조단이거든요. 1.2조. 그다음에 MD 컨텐츠 라이센싱 매출이 붙으면 한 1.8에서 9조. 예, 앨범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의 2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돌아오면 소위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뉴진스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1심에서는 지금 어도어가 승소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현재는 이제 활동 중단 상태죠. 활동 중단 상태고 일단 이제 걸그룹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뉴진스가 있었다면은 뭐 매우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의 체급이 워낙 이제 뭐 한두 팀으로 구성된 기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전체 하이브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는 사실은 두 자릿수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자릿수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뭐 크게 실망하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좀 우려할 만한 요소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만큼
내년도 방탄소년단 투어 그 어떤 복귀에 대해서 가장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SM도 좀 살펴볼까요? SM도 3분기 실적 견조했는데 지금 SM 3.0 전략 뭐 네. 이런 거를 내놨더라고요. 뭐 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SM 3.0은 일단은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축이고요. 하나는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과 같은 아시아 밖의 어떤 지역적인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아티스트들의 활동량을 좀 많이 올리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지역적 확장,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의 활동률을 늘려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자회사의 비효율을 공격적으로 제거해 왔던 것. 이 세 가지 요소들이 SM으로 하여금 올해 엔터 4사 중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SM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었던 게 SM 3.0 전략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중에 제일 유명한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가 막 각자 행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네. 또 BTS처럼 또 합쳐서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실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실적에 사실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강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부분도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상반기까지는 이제 개별 활동을 하다가 지금 3분기부터 완전체 월드 투어에 막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3분기, 4분기, 아마도 내년 한 1분기, 2분기까지도 약 한 1년 정도에 걸친 긴 투어를 지금 막 개시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블랙핑크가 개별 활동하는 건 또 네. 각자의 소속사 뭐 1인 기획사들로 맞습니다. 가는 거고 YG 엔터 자체에서는 지금 팬덤에 지금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네네. 싶지만 블랙핑크 말고는 사실 제대로 그- 뚜렷한 수익성을 내는 아티스트가 없지 않나요? 네, 이제 블랙핑크도 있고 이제 트레저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YG 엔터에서는 베이비 몬스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인이지만 지금 4세대 걸그룹 소위 선배들만큼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지표는 다소 약하지만 공연 이 모객 지표가 올해 약 50만 명을 모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K-팝 걸그룹 중에 모객 수로 3위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트와이스 다음으로 많은 이제 경쟁 걸그룹들 중에서도 베이비몬스터가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우리가 YG 엔터를 놓고 봤을 때 베이비몬스터가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양현석 프로듀서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들어오면 뭔가 또 바뀔까요? 일단은 이제 YG가 소위 이제 이 아티스트의 팀 수는 적지만 이제 고효율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출한 팀을 배출을 했고 또 이제 걸그룹에서 또 하나 이제 베이비몬스터도 사실 데뷔가 이제 1년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팀 수, 그러니까 데뷔시키는 신인 수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그러니까 히트 레이쇼가 너무 좋다. 요게 이제 YG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뭐 하이브 못지않게 선호도가 높았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YG는 사실 양현석에 의한 힘보다는 네. 테디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제 창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듀서인 테디가 여전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총괄이나 총괄 관련해서는 또 이제 뭐 양현석 대표가 이제 또 뭐 기준을 잡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제 개별 어떤 그 프로듀서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가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 뭐 블랙핑크나 뭐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을 투자하실 때 그 항상 그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잘 자리 잡은 이제 IP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에이펙 할 때만 해도 한한령 풀리면 네. 엔터주 간다 이랬는데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와서 네. 그냥 다시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나올 건가요 이제? 얘기가 아예 이제 안 나왔고요. 저는 뭐 에이펙 때도 한한령 얘기는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도 물론 중요하죠. 센티멘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해제 관련된 얘기가 없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이제 매물로 발현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올해 엔터주의 이익 증가, 올해 이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익이 느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 중국은 하나도 없죠. 결국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목액의 증가, 그리고 음반 시장 작년에 많이 빠진 것이 약간 회복된 거, 그리고 공연과 결부되는 굿즈가 많이 는 거거든요. 공연 굿즈 쪽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한다면 내년도에 엔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거기 이제 굿즈 엄청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화 그룹들, 캣사이나 이런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가 기획한 현지화 그룹, 캣사이 같은 팀들이 빌보드 핫백 37위에 들어갔습니다. 37위면은 사실 케이팝 아티스트로서는 진짜 4년, 5년 해도 올라갈 수 없는 등수예요. 방탄이나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37등에 가본 팀이 없습니다. 근데 1년 남짓 만에 현지화 그룹은 37등 해냈다는 거죠. 그게 하이브의 기획력이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볼륨으로 캣사이가 수익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 한알령은 해제 만약에 되면 그냥 플러스 알파로 땡큐인 관점에서 그 알파를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전에 엔터주들은 네.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 나올 때 뭐 STO하고 뭐 그 디지털 자산들 막 만들어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완전 버블을 완전 급등을 시켰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STO 법안 나오고 이러면 네네. 혹시 엔터랑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없을까요? STO 이제 뭐 조각 투자나 조각 투자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또, 이 뭐 엔터랑 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때도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상승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STO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쁠 건 없겠다. 그렇게 사실 올해도 뭐 상반기 때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막 올랐을 때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막 올랐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따라갔으면 이제 뭐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결국은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셨다면은 그 랠리는 사실은 응당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엔터주에 있어서의 펀더멘탈 네. 그냥 핵심 IP들 네. 요걸 잘 챙겨보자.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연 증가 핵심입니다. 네, 예. 그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